경매대왕입니다. 오늘은 내일 입찰할 물건이 있어서 소개코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내일은 내일이 10월 23일 총 3개의 물건을 공동 입찰합니다. 자, 공동 입찰이란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서 입찰해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수익률은 그만큼 많이 나는 그런 물건을 갖고 와 봤는데요. 오늘은 물건에 대한 소개나 이런 것보다는 입찰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3개의 물건. 하나는 남양주시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아파트나 빌라 이런 거고요. 하나는 수원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즉 상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일산에 있는 이제 전원주택 부지, 이렇게 3개를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 일찍 은행에 들려서 수표로 보증금도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보증금도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준비 과정을 한번 잘 지켜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분증, 두 번째는 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찰 보증금, 즉 돈인데요. 자, 신분증, 도장은 잘 챙기셨고, 돈은 이제 은행에서 찾아오셔야 되는데, 이 보증금이 도대체 얼마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보증금은 과거에는 본인이 입찰하는 금액의 10%를 준비했어야 됐으나, 지금은 본인이 입찰하는 금액이 아닌 최저가의 10%를 준비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최저가의 10%를 준비하다 보니 입찰 보증금을 준비하는데 무리가 전혀 없겠죠. 과거에는 얼마 쓸지 모르니까 좀 여유 자금을 갖고 갔어야 됐다면 지금은 수표로 한 장짜리로 끊어오시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에 있는 공동주택 부지.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자, 보이십니까? 지금 감정가가 17억 4,696만 원입니다. 감정가. 자, 좀 제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여기 감정가 나오죠? 그리고 최저가가 5억 9,920만 7천 원입니다. 제가 보증금 얘기했으니까 보증금 얼마 준비하면 된다고요? 이 최저가의 10%입니다. 자, 구독션 경매 정보지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증금 보면 5,993만 원 나오죠? 요거 준비하시면 딱 맞습니다. 사실 딱 맞는 건 아니고 올림했죠? 올림했습니다. 자, 모자라는 건 안 되나 올림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뒷자리는 올림하셔갖고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수원에 있는 상가입니다. 상가도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자, 두 번째 상가가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좀 더 가까이 수동식으로. 자, 감정가 8억 1,800, 최저가는 2억 8,057만 4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여기 보증금 보이시죠? 보증금이 10%가 아니라 30%입니다. 30%. 30%인 이유는 다시 이쪽 손가락을 보시면 여기 미납이라고 나와 있죠? 낙찰 후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고 미납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10%가 아니라 그 이상을, 즉 20%나 30%로 공고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매를 좀 해보신 분들도 보증금이 10%라고 알고 10%만 준비해 갔다가 무효 처리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증금을, 미납한 사건에 있어서는 보증금을 철저하게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0%인 8,418만 원 요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사실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낙찰가를 보시면 33억 5,38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2억 8천짜리를 33억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만큼 가치가 굉장히 훌륭한 상가가 아니라
3억 3,500만 원을 쓸려다가 공을 하나 더 붙인 케이스입니다. 이거 뭐 가뭄에 콩나듯 1년에 한 건 이렇게 나오면 제가 설명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잦아요. 자, 공을 하나 더 붙였다는, 그러니까 3억 얼마예요? 3억 3,500만 원을 쓰려다가 33억 5천만 원을 쓴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실수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약합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보증금, 미납한 사건에 있어서는 보증금이 2할이나 3할로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공을 하나 더 붙이는, 0을 하나 더 붙이는 이런 실수는 절대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는 일산에 있는 주택지, 전원주택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수동으로 확대해보면, 자, 감정가는 4억 4,400만 원, 최저가는 1억 5,229만 2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보증물 보니까 1,523만 원 써있죠? 이제 이거를 준비하셔갖고 입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제가 아침에 수표 찾아온 거 말씀드렸죠? 수표를 한번 꺼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봉투 3개로 각각 제가 담아왔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설명드렸던 남양주 공동주택 부지부터 한번 보증금을 챙겨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니네요. 요거네요. 자, 처음 경매 물건은 남양주에 있는 공동주택은 최저가가 5억 9,920만 7천 원, 제가 올림해서 5,993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이건 10% 물건이기 때문에 최저가의 10% 준비했습니다. 5,993만 원. 자, 5,993만 원. 네, 돈 준비됐죠? 이제 입찰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물건. 자, 다음 물건은 제가 주의해라 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보증금이 10%가 아닌 30%였던 사건이에요. 0을 하나 더 붙여서, 0을 하나 더 붙여서 3억 3,500만 원을 쓸 분이 33억 5천을 썼던 아주 좀 안타까운 사연이었는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30%다 보니까 최저가가 2억 8천대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8,418만 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8,418만 원.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것 또한 입찰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산에 있는 전원주택 부지. 요거는 뭐 20%나 30% 이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최저가의 10%를 준비했습니다. 최저가 1억 5,229만 2천 원에서 이제 10%인 1,523만 원. 이렇게 1,523만 원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우리가 요 3개의 물건을 가지고 입찰을 잘해서 낙찰을 받아오는 게 마지막 임무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 물건 다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하셔갖고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않게 이 보증금은 한 장짜리로 끊어오셔가지고 봉투에 가볍게 넣으셔갖고 입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낙찰을 받고 나면 잔금을 다 내죠. 잔금을 다 내면 이제 경매는 잔금이 소유권 이전일이기에 잔금만 잘 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 영상 첫 부분에 공동 입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 입찰이란 이 물건 하나에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서 들어가서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 공동 입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간단히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정보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기일 입찰표에 성명란에 이름을 적지 않고 여러 명에서 입찰할 것 같은 경우는 이름을 적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이 부분 이렇게 적어주시고 공동 입찰 신고서에 그 여러 명의 이름을 적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려볼게요. 지금 아직 입찰 보증금은 적어놨지만 입찰가액은 아직 안 적어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공동입찰 신고서입니다. 공동입찰 신고서에 보아하니 뭐 여러 얘기가 나오지만 이렇게 보시면 누구 외 23인 이렇게 나오죠. 예, 왜 23인이니까 24분이 입찰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건은 제가 맨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던 일산에 있는 주택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지를 24명에서 투자하게 되면 최저가가 아까 보시면 1억 5,200만 원이었죠? 자, 최저가를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합니다만은 뭐 입찰가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되고요. 최저가를 기준으로 24명이 입찰하면 한 분당 633만 원이 이제 투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공동 입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동은 소액 투자도 되고 세금도 적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이제 내일 뭐 새 물건 모두 다 낙찰을 받아올지 아니면 세 개 다 떨어져서 굉장히 우울한 날이 될지 그건 이제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것 또한 영상으로 제작하여서 여러분들한테 중간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금을 다 내고 그러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다 내고 그러면 이제 등기 권리증, 뭐 등기 필증, 집문서, 땅문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개개인에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등기 권리증은 이렇게 살짝 보면 이렇게 보안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낙찰받은 물건, 지금 입찰할 물건은 아니고 과거에 낙찰받은 물건을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내일 할 새 물건도 이렇게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동 입찰을 하게 되면 개개인마다 다 등기가 나와서 굉장히 좀 안전하게 투자가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많아지고요. 이게 다 등기 권리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실 테니까 이렇게 펴볼게요. 잘 안 펴지네. 이게 한 물건에 공동 입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등기가 아주 많게 나온다. 이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입찰하실 때 돈 잘 챙기셔가지고 입찰하시는데 실수 없게 좋은 물건 잘 낙찰 받으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화이팅을 하며 이제 돈을 다시 챙기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 좋은 꿈을 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요. 그 낙찰이 응원을 잘 안 해주셔갖고 낙찰이 안 되면 중간 보고나 결과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꼭 내일은 낙찰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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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경매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